옛날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춤은 세계 무용계에서 무시에 가까운 대접을 받았습니다. 낯설다, 촌스럽다, 기준에 못 미친다. 그렇게 외면당했던 한국 무용은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춤은 세계의 심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유럽 무대에서 기립박수를 받은 한국 무용수들, 전통 탈춤과 힙합이 융합된 K-댄스는 이제 더 이상 서브컬처가 아닌 세계가 배우고 싶은 무대의 정점이 되었습니다. K-팝 댄스는 그 절정에서 폭발했고 스트릿 우먼 파이터는 무려 1300만 글로벌 시청자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한때 조롱받던 한국의 움직임, 지금은 예술계의 기준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한국의 춤이 전 세계를 감동시켰을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지 않는 여정을 함께 만나보시죠. 그 전에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오반나 로렌조니입니다. 이탈리아에서 50년간 고전 발레만 해온 안무가죠. 그런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순간이 있었어요. 바로 런던의 작은 한 식당에서였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처럼 발레단 미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우산도 없이 당황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작은 식당이 보였습니다. 간판에는 한글이 적혀 있었고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제 코를 찌르는 강렬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게 뭐지 하면서 당황했어요. 마늘과 고추, 냄새가 섞인 듯한 향이었죠. 유럽 음식에 익숙한 제게는 너무 자극적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나오셔서 어서 오세요 하며 인사하시더라고요. 저는 영어로 뭘 추천하시나요? 물어봤죠. 그분이 웃으시면서 김치찌개 어때요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네 했습니다. 나온 음식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빨간 국물에 뭔가 하얀 덩어리들이 둥둥 떠 있었거든요. 냄새도 정말 강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지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어요.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아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너무 맵고 끈적했어요. 혀가 얼얼하고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죠. 왜 이런 음식이 인기인지 정말 모르겠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날 밤이었어요. 평소에는 늘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날은 몸이 이상하게 개운했습니다. 머리도 맑아진 것 같았고요. 설마 그 음식 때문인가 생각했지만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날 연습실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집중력이 훨씬 좋아진 거예요. 안무를 구상할 때도 아이디어가 샘솟듯 나왔죠. 50년 발레를 해오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혹시 진짜 그 한국 음식 때문일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후 다시 그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불고기 추천해요 하시더라고요. 고기에 달콤한 양념이 밴 요리였는데 이것도 신기했어요. 먹고 나니 또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정말 이상해 혼자 중얼거렸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저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그 음식들이 제 몸과 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과학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한국 음식에는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특별한 성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국 음식에 호기심이 생긴 지 한 달 후 정말 놀라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 국립발레단에서 협업 안무가로 초청한다는 거였어요. 한국에 발레단이 있나 솔직히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죠. 런던에서 서울까지 12시간 비행이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건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라는 거였어요. 생각보다 괜찮네 첫인상이었죠. 발레단 관계자가 마중 나와서 인사하더라고요. 첫 연습실 방문. 그때의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무용수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움직임이 너무 빠르고 정확했거든요. 마치 기계처럼 정밀했어요. 안녕하세요. 지오반나 선생님 수석 무용수가 인사했습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답하면서도 속으로는 당황했어요. 이건 감정이 아니라
속도 경쟁이잖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탈리아에서 익숙한 발레는 좀 더 서정적이고 감정을 천천히 표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한국 무용수들은 달랐습니다. 점프 하나하나가 날카롭고 회전도 빨랐죠. 이게 정말 발레인가 의문이 들었어요. 연습 지도를 시작했는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동작 하나를 보여주면 무용수들이 바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것도 완벽하게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습득하지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첫 주에는 솔직히 불편했어요. 너무 급하게 하는 것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지켜보니 다른 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빠른 움직임 뒤에는 엄청난 기초 훈련이 숨어 있었어요. 선생님, 이 부분 다시 한번 봐주세요. 무용수들이 자주 말했습니다. 완벽할 때까지 계속 연습하더라고요. 한 동작을 수백 번도 넘게 반복했어요. 이 정도로 열심히 하나 정말 놀랐습니다. 2주 차에 들어서니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빠른 움직임이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정확성과 완성도를 위한 치밀함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하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달 후 첫 공연이 있었습니다. 무대에 오른 무용수들을 보는데 와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연습실에서 봤던 그 치밀함이 무대에서는 완전히 다른 감동으로 표현되고 있었거든요. 관객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기립박수가 5분 넘게 계속됐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힘인가 생각했죠. 빠르고 정확한 게 단점이 아니라 그들만의 독특한 장점이었던 거예요. 공연 후 무용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그들이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많이 배운 게 저였어요. 한국 무용수들의 열정과 완성도 정말 대단합니다. 진심으로 말했죠. 한국에서의 경험이 아직 생생할 때 베를린 국제무용 콩쿠르 심사위원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50년 경력의 저에게는 익숙한 일이었죠. 이번에는 어떤 무용수들을 만날까 기대하며 베를린으로 향했어요. 콩쿠르 첫날 참가자 명단을 보는데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참가자가 유독 많더라고요.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아시아 참가자는 손에 꼽을 정도였거든요. 한국 무용수들이 이렇게 많이 오다니 다른 심사위원들도 신기했습니다. 독일 심사위원이 요즘 한국이 대단하다던데 말하더라고요. 저는 네, 저도 최근에 다녀왔어요. 답했죠. 본선 무대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한국 참가자가 무대에 올랐어요. 음악이 시작되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봤던 그 정확성과 완성도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감정 표현도 깊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하다 속으로 감탄했죠. 유럽 전통 발레의 서정성과 한국의 정밀함이 완벽하게 조화된 무대였어요. 다른 심사위원들 표정도 진지해졌습니다. 프랑스 심사위원이 저 친구 어디서 배웠지 물어보더라고요. 한국 국립발레단 출신이래요. 제가 답했죠. 한국이 이 정도였나 모두가 놀라워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한국 참가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각자 다른 스타일이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기초가 엄청나게 탄탄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다들 기본기가 좋지 정말 신기했어요. 특히 한 여성 무용수의 공연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차이코프스키 백조의 호수를 추는데 이게 정말 한국 무용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완벽했어요. 유럽 무용수들도 이 정도는 아닌데 말이죠. 그 순간 심사위원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언제부터 한국이 이렇게 됐지 러시아 심사위원이 말하더라고요. 저도 정말 놀랍네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과 발표 때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상위 10명 중 4명이 한국 출신이었거든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다른 심사위원들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시상식에서 한국 참가자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묘했어요. 한국이 이제 정말 달라졌구나 실감했거든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정상급 수준에 올라선 거였어요. 베를린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어요. 그냥 전통 발레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알고 싶어졌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한국에는 발레보다 더 놀라운 무용 세계가 있다는 걸 말입니다. 스트리트 댄스라는 게 있다던데 누군가 말해준 게 기억났어요. 그것도 한번 봐야겠다 생각했죠. 베를린에서 돌아온 후 한국 무용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 스우파라는 프로그램 봤어요. 물어보더라고요. 스우파가 뭐죠?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스트릿 우먼 파이터요. 한국의 춤 프로그램이에요. 설명해 주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스우파 3를 검색해 봤습니다. 영상 하나를 클릭했는데 이게 뭐지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알던 무용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빠른 비트에 맞춰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이건 자극이지 예술이 아니야. 첫 반응이었습니다. 50년간 고전 발레만 해온 저에게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 이런 걸 춤이라고 하지 이해할 수 없었죠. 몇 개 더 봤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정말 이게 다일까? 의문이 들었거든요. 한국 국립발레단에서 봤던 무용수들의 실력을 생각하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았죠. 직접 만나서 물어볼까 생각했습니다. 마침 한국 국립발레단 관계자가 연락을 했어요. 수아라는 무용수 소개해드릴게요 하더라고요. 어떤 분인데요? 물어보니 원래 저희 발레단 수석이었는데 지금은 스트릿 댄서예요. 대답하더라고요. 발레단 수석이 스트릿 댄서로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정말 궁금했어요. 약속을 잡고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났죠. 수아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오반나 선생님 수아가 인사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답했죠. 그런데 첫 질문부터 직설적이었어요. 왜 클래식을 버리셨나요? 물어봤거든요. 수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확장한 거예요. 확장이요. 저는 의아했죠. 클래식은 형식이에요. 스트릿은 감정이죠. 저는 몸의 언어를 찾았어요. 수아의 말이 묘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럼 발레는 감정이 없다는 말인가요? 제가 따져 물었어요. 아니에요. 발레도 아름다워요. 하지만 제한이 있죠. 수아가 설명했습니다. 스트릿은 자유로워요. 제 감정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말하더라고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 전통은 무시하는 건가요?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수아는 웃으면서 전통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전통을 만드는 거예요. 답하더라고요. 스우파에서 저희가 보여드린 걸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했습니다. 범접이라는 저희 크루 공연이 내일 있어요. 수아가 초청했어요. 와서 보시겠어요? 범접이요. 네, 함부로 범접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수아가 설명했죠. 저는 가보겠습니다. 답했지만 솔직히 기대보다는 의무감이었어요. 그날 밤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가 틀린 걸까? 아니면 그들이 틀린 걸까? 50년간 믿어온 예술관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내일 가서 직접 확인해보자 마음먹었죠.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수아가 알려준 공연장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인기가 있나 놀랐어요. 대부분 젊은 관객들이었지만 나이 든 분들도 꽤 보였습니다. 무대가 시작되기 전 수아가 와서 인사했어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궁금하네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죠. 실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수아가 자신 있게 말하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은 여전히 반신반의였습니다. 음악이 시작됐어요. 첫 곡부터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힙합 비트였는데 그 안에 뭔가 익숙한 선율이 들렸거든요. 이게 뭐지 귀를 기울였더니 전통 국악이 섞여 있었어요. 무대에 오른 댄서들을 보는 순간 와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수아를 포함한 범접 크루가 나타났는데 그들의 의상부터 남달랐어요.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듯한 느낌이었죠. 첫 번째 안무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정말 스트릿 댄스인가 믿기지 않았어요. 탈춤의 움직임이 힙합과 결합되어 있었거든요. 전통 탈춤의 해학과 현대 댄스의 파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채춤이었어요. 화려한 부채를 들고 추는데 이건 정말 예술이다 감탄했습니다. 고전적인 부채춤의 우아함에 스트릿 댄스의 역동성이 더해져서 완전히 새로운 장르가 된 거였어요. 세 번째 상모춤이 나왔을 때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상모를 돌리면서 비보잉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발상을 정말 놀라웠죠.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관객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와, 대박 감탄사가 계속 들렸어요.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죠. 이게 정말 스트릿 댄스인가? 제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마지막 순서에서 유라라는 범접의 공동 디렉터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가르치지 않아요. 들려줘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들려준다. 이 표현이 왜 이렇게 와닿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순간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울고 있지? 제 자신도 당황스러웠어요. 50년간 예술을 해오면서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거든요. 뭔가 제 안의 벽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공연이 끝나고 수아가 다가왔어요. 어떠셨어요? 정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진심으로 사과했죠. 이게 바로 예술이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 공연 영상이 3일 만에 1200만 뷰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해외 유튜버들도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순간 이게 바로 K컬처라며 찬사를 보냈다고 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본 거지.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기분이었어요. 예술에 대한 내 생각이 너무 좁았구나 깨달았죠. 범접 공연을 본 후 며칠 동안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정말 내가 틀렸던 걸까? 50년간 쌓아온 예술관이 흔들리는 눈엔이었죠. 그러던 중 영댄스 페스티벌 초청을 받았습니다. 영댄스가 뭐지 또 새로운 용어였어요. 영댄스는 청소년 댄스 축제예요. 주최 측에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한국의 젊은 댄서들이 모이는 행사죠. 또 스트릿 댄스인가요? 물어봤더니 다양한 장르가 다 있어요. 답하더라고요. 페스티벌 첫날 공연장에 가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수백 명이 모여 있었어요.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감탄했죠. 그들의 열정이 공연장 전체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첫 번째 팀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고등학생 5명으로 구성된 팀이었어요. 음악이 시작되자마자 놀랐습니다. 움직임이 정말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파워풀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표현이 가능하지 감탄했어요. 두 번째 팀은 중학생들이었어요. 나이는 어렸지만 표현력이 어른 못지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정말 신기했죠. 특히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탁월했어요. 제가 발레에서 추구하던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 여학생의 솔로 무대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발레와 현대 무용을 섞은 듯한 안무였는데 저런 게 바로 융합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았지만 무엇보다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심사를 하면서 계속 놀랐습니다. 한국 청소년들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 정말 대단했어요. 각자 다른 스타일이지만 공통점이 있었죠. 모두 자신만의 색깔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누구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무대 뒤에서 수아를 다시 만났습니다. 선생님 어떠세요? 정말 놀라워요. 이 어린아이들의 표현력이 이렇게 풍부할 수 있죠? 한국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 표현을 배워요. 수아가 설명했어요. 예술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예요. 수아의 말에 제가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기술만 봤네요. 인정했죠. 감정을 표현하는 태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였구나 깨달았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제 안무 노트를 폈습니다. 평소에는 기술적인 부분만 적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감정을 움직임으로 번역하는 방법, 이런 메모를 시작했죠. 50년 만에 처음 하는 고민이었어요. 청소년들의 순수한 열정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딱딱해졌을까? 반성했어요. 형식에만 매몰되어서 진짜 중요한 걸 놓쳤구나. 후회가 밀려왔죠. 페스티벌 마지막 날, 한 고등학생이 다가와서 선생님, 사인 좀 해주세요. 부탁했어요. 제가 왜요? 물어보니 선생님 덕분에 발레도 해보고 싶어졌어요. 하더라고요. 그 말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발레와 스트릿 댄스, 다른 게 아니구나 확신했어요. 모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일 뿐이었죠. 융합이 답이야. 그때부터 새로운 계획이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상상이었어요. 영댄스 페스티벌을 통해 확신을 얻은 저는 과감한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스트릿 댄서와 발레단을 함께 무대에 올려보자. 정말 모험이었어요. 한국 국립발레단에 제안했을 때 과연 가능할까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죠. 해봅시다. 예술 감독이 용기를 내어 주었어요. 지오반나 선생님이라면 가능할 거예요. 믿어주더라고요. 수아에게도 연락해서 범접 크루와 함께 무대 만들어 볼까요?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수아도 놀라워했어요. 첫 연습이 시작됐을 때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발레 무용수들과 스트릿 댄서들이 한 공간에 있는 게 어색하더라고요. 서로 다른 세계 사람들 같아 걱정도 됐죠. 이게 정말 될까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음악이 시작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각자 자신의 스타일로 움직이는데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더라고요. 이거 괜찮은데.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로 다르지만 같은 감정을 추구하고 있었거든요. 2주 차에 들어서니 더욱 신기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발레 무용수들이 스트릿 댄서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배우고 있었어요. 반대로 스트릿 댄서들도 발레의 우아함을 흡수하고 있었죠. 이게 바로 융합이구나. 감동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음악이었어요. 클래식과 힙합을 어떻게 섞을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젊은 작곡가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전통 국악을 베이스로 하면 어떨까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였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가야금과 힙합 비트가 만나니 완전히 새로운 장르가 탄생했어요. 이런 음악 처음 들어봐. 모든 참여자들이 감탄했죠. 한국적이면서도 현대적이고 전통적이면서도 혁신적이었습니다. 한 달간의 연습 끝에 드디어 공연 날이 다가왔습니다. 과연 관객들이 받아들일까 떨렸어요. 하지만 무용수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선생님, 우리 정말 멋있어요. 수아가 격려해 주더라고요. 공연 당일 객석이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놀라웠어요. 발레 팬들과 스트릿 댄스 팬들이 함께 앉아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과연 어떤 반응일까 긴장되면서도 기대됐습니다. 무대가 시작됐어요. 첫 곡부터 관객들의 시선이 완전히 고정됐습니다. 발레의 우아함과 스트릿의 파워가 만남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우리가 해냈구나 뿌듯했죠. 연습 때보다 훨씬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공연 막바지에 저와 수아가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다시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마이크에 대고 선언했어요. 그 순간 관객들이 일어서더라고요.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죠. 눈물을 흘리는 관객들이 보였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런 무대 처음 봐요.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들렸어요. 5분 넘게 계속된 박수 소리를 들으며 한국이 나를 바꿔놨구나 깨달았습니다. 공연 후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인사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예술을 봤어요. 이런 콜라보 또 보여주세요. 격려해 주셨죠.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게 바로 미래의 예술이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융합 무대의 성공 이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먼저 유럽 언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이제 예술 기준국이다. 독일의 한 매체가 대서특필했죠. 제 변화에 대한 기사가 주요 매체들에 실렸어요. 이탈리아 거장이 한국에서 예술적 부활을 선언했다. 프랑스 언론의 헤드라인이었어요. 50년 경력의 안무가가 한국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 영국 BBC도 보도했죠.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아의 행보였어요. 융합 무대 성공 후 수아는 청소년 창작 아카데미를 설립했습니다. 누구나 감정을 몸으로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아카데미의 모토였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죠. 전 세계 무용 청소년들을 한국으로 초청하겠어요. 수아의 계획을 들었을 때 정말 대단하다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창작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한국이 예술 교육의 중심이 되는 거였어요. 첫 번째 국제 워크숍에 저도 참여했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온 청소년들이 함께 모였어요. 이런 광경이 한국에서 정말 감동적이었죠. 각국의 전통 춤과 현대 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독일 소녀였어요. 한국 전통 춤을 배우고 싶어요 하더라고요. 왜요? 물어보니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정말 아름다워요 답하더라고요. 한국 춤이 세계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6개월 만에 수아의 아카데미는 세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식 감정 표현법, K-댄스 융합 기법 이런 커리큘럼들이 해외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죠. 저 역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탈리아 국립무용원에 K-댄스 통합 수업을 개설한 거예요. 정말 하시겠어요? 원장이 놀라워했지만 네, 꼭 필요해요. 확신했죠. 유럽의 한국의 감성을 전하고 싶었어요. 첫 수업에 학생들이 몰려왔습니다. 한국 춤이 뭔가요? 왜 갑자기 관심을 가지셨어요? 질문이 쏟아졌어요. 한국에서 예술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어요. 진심으로 답했죠. 여러분도 느껴보세요. 격려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와, 이런 표현 방법이 있었나요? 정말 자유로워요. 감탄사가 연속이었죠. 특히 감정을 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게 바로 예술이에요. 학생들이 깨달아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1년 후 이탈리아에서도 K-댄스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이탈리아 청소년들이 한국 춤에 열광 현지 언론이 보도했어요.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각자 크루를 만들어서 활동하기 시작했거든요. 마지막 수업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한국의 감정으로 안무합니다. 정말 진심이었어요. 50년간 이탈리아 방식으로만 해왔는데 이제는 달랐죠. 한국에서 배운 진정성과 자유로움이 제 예술의 핵심이 되었어요. 지금 저는 한국과 이탈리아를 오가며 새로운 예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준 선물은 정말 소중해요. 예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진짜 감동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 거죠. 한국 정말 고마운 나라입니다.